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파트에서요. 기본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읽을 거리를 몇 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목은 금융위기랑 재정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도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은행이라든가 누군가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소비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신 그 빚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그게 확산되면서 금융위기잖아.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위기가 발생하게 됐어요. 특히 2008년은요, 서프라임 모기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라임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등급이 되게 좋은 거야. 근데 프라임 밑에 있는 등급이니까 서브예요, 서브. 프라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 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대출해 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돈을 대출해 줄 때는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대출을 좀 잘 안 해주거나 거절하거나 조금 제공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요, 유동성, 돈이 시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들어온 돈을 갖고 대출해 줘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그 차이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만약에 그 차이를 통해 가지고 앉아서 돈 넣고 돈 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돈을 많이 대출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등급이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까지도 은행이 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출 이렇게요. 근데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을 샀단 말이야.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충분히 집값이 올라가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고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대출해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버블이 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팍 하고 폭락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때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금, 대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 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도 전부 다 부실해지고 파산을 맞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금융 부분만 도산 위기가 된 게 아니라 또 제조업으로 파산이 이제 더 심하게 금융 부담이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적자와 관련된 부채 관련된 것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각국은 빚을 내서 정부 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경기 부양책,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소위 양적 완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한 해만 29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지금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재정 적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재정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이 재정 적자가 전부 커지게 되는 거야.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은행에서 대출 받게 되면은 그거 언젠가 갚아야죠. 가만히 있다고 그게 저절로 없어지거나 탕감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누가 갚냐? 하면 누가 갚아요? 재정 적자. 누군가 갚아야 돼. 내가 갚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 여러 가지 3대 문제다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할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지 있고, 분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까도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네,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가 됩니다. 이 언제라는 것은 이런 재정 적자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데 이게 누가 갚아야 되는가? 세대 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대 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세대가 만약에 전부 다 어떤 여러 가지 울창한 살림이라든가 지하전을 다 고갈시켜서 빼먹게 되면은 미래 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아주 풍요롭고 살림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보통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희소한 자원을 현재 세대가 다 써버리면 그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소진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비할 것인가, 지금 소비할 것인가, 미래 소비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네 번째 언제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재정 위기랑 금융 위기는 사실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얘기지만 희소한 자원을 지금 사용할 것인가, 나중에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